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과 이제 유사한 효력을 가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실무에서는요, 누군가는 이제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요건들, 이것도 똑같이 요건을 공략해가지고 무너뜨리면 돈이 될 수 있겠죠. 산에 묘가 있다? 묘를 물건의 효력으로 인정해주면 물건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토지를 또 활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묘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무너뜨리고 개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건에 맞으면은 근데 이장 안 해준다? 강제로 개장해서 또 화장해버리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분묘기지권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분묘기지권으로는 거의 포기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 있는 이메일을 받을 때는 그 부분만큼 사용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강의는 제가 할 겁니다. 예, 알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사용하랬으니까 사용해야지 저 강사님이 이렇게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지 알아야지 그래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왜 포기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까도 적은 거였지만 이 법정지상권에는 민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관습법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 관습법에는 생각해보면은 이 법치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고만 계속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에요. 관습법상이.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옛날에 그림 그린 거 생각하면 그림 나올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고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권이겠죠? 예. 뭔가 얘도 무서운 놈이 맞는데 그리고 관습법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굳이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이 생기는 건데 이놈은 누군가 보자고 칩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무단으로. 그러면은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 그렇죠. 권리 행사해갖고 내보내야 되겠죠? 철거하라고. 근데 이게 건물이 아니고 산에 묘면은요. 대화가 확 달라지는데요. 무단으로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있다고 하면 분묘기지권은 무너지는데 그 요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다리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요건입니다. 네. 무단으로 건물 지었으면 이건 물건도 아니고요. 대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무단으로 지었어도 예, 물건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이제 좀 특칙이라고 얘기할게요. 특칙.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에 우리 그 유교주의 때문에 이 분묘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요. 묘가 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효력으로서의 물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자, 우리 법정지상권 생각해봐요. 견고한 건물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덜 견고하다 15년. 완전 안경교회 5년. 얘는요, 모시는 사람이 있는 전제하에, 그쵸?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전제하에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무서운 거는 어떨 때만 성립을 합니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소유 토지 이외에 갑의 묘가 있을 때, 갑소유 토지에 갑의 묘가 있다가 토지만 을에게 팔았습니다. 여전히 갑의 묘가 있겠죠? 갑이 쓴 묘가 있겠죠? 이때는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 예. 여기까지는 좀 그럴싸하죠? 예. 맞죠? 예. 자, 두 번째 어떤 것도 드릴까? 이렇게 소멸시효 그 전에 이렇게 갑소유 토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산입니다. 이번에 을이 승낙을 받고 묘를 썼어요. 갑토지에다가. 그러다가요, 갑이 이번에 똑같이 또 을은 썼죠. 병한테 팔았습니다. 토지. 이때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것인가? 성립됩니다. 왜? 갑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병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맞죠? 물건이니까. 예. 세 번째, 갑소의 토지 이외에 이번엔 묘가 있는데요. 을이요, 무단으로 묘를 썼습니다. 남의 땅 위에.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 분묘기지권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 20년이 지났을 때. 이건 이제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개념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무단으로 지었어. 무단으로 지었어. 자, 이제부터 왜 이게 이론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할 말 없어요. 그쵸? 여기 가볼게요.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승낙을 받고 묘를 짓고 나서 여전히 병의 토지 위에도 을의 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자, 소유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병으로서. 그런 상태에서 병은 을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갑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그쵸? 예, 등기부등본 띄워도 주소 나오고 이름 나오고 다 하죠? 그럼 을을 찾아가서 이 승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을은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을. 첫 번째, 이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설사 이장님이 여기 누구네 묘던데 언제 그 구정 때 한 번씩 오고 추석 때 한 번씩 오는. 그러니까 어디 사는데요? 나도 몰라. 그러겠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디 사는지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절날 내 명절 못 보내고요. 여기 묘 앞에서 죽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구정날. 그래서 안 왔어요? 그럼 이제 또 추석날 가서 죽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치고 기다렸더니 을이요, 이 묘에 나타났습니다. 그쵸? 됐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이 묘가 지금 어떤 갑의 승낙이 있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승낙 받고 쓴 건데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승낙 예전에 받고 묘를 쓰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확인하려고 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저승에서? 잠시 내려와갖고 판결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갑을 찾아갔다 칩시다. 병이. 저기 우리 지금
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아버지가 이끄는 할아버지가 승낙을 받고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글쎄요, 아닌데? 이래버리면 봐봐요, 분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분쟁이 있어서 말을 들어보려고 하면은 우리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승에서 잠깐 내려왔다가요? 그러니까 저승이 있다면 제가 표현을 그냥 그걸로 쓴 겁니다. 못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그거 확인할 건데요? 그렇죠? 승낙이 있었다는 거.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실제로는. 그러면 이 전제가 돼야 돼요. 무단으로,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20년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 승낙이 없다는 걸 확인해내야 돼요. 20년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 이랬을 때도 20년이 지나가면 취득한다니까요?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